안녕하세요. 진효연입니다. 한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죠. 거의 3주가 넘은 것 같아요.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었는데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팔 때문에 그래요. 큰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골절 같으면 일주일 내 길어야 2주일 내에 보통 1, 2주 내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8월 1일 날 아는 언니들 3명하고 강원도에 그 토마토 축제, 다슬기 축제 그 축제장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폭행, 무자비한 묻지마 폭행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어서 응급수술을 2번 하게 됐고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다른 병원에 또 막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4명 다 정말로 아작이 났습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저를 기다리신 분들 때문에 영상을 병원에서 찍게 됐는데, 찍게 된 이유는 병원 생활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울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재밌게 뭔가에 아픈 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또 제 그 유튜브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마음이 좀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언제 태어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설프게나마 커튼 이렇게 치고 찍고 있는데 익숙하진 않아요. 그냥 집에서 찍던 게 아니라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런 상태예요. 오늘 얘기는 말 그대로 묻지마 폭행에 대한 무차별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냥 놀러 가서 현장에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뭐 다슬기 축제장이었으니까 다슬기 해장국 먹고 강원도 음식들 먹고 이제 펜션 예약하려고 이렇게 현지인들과 얘기가 섞이다가 자기 집을 제공해 주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조금 무시해버리고 다른 집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분을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펜션에서 숙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무시당한 그분이 새벽에 쫓아와서 자고 있는 여자 4명하고 거기 주인하고 정말 몹쓸 도구로 나쁜 도구를 들고 무차별한 폭행, 반성 없는 폭행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구속이 돼 있든 벌을 받든 뭐 알아서 법에서 할 일이라 제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 지금 부상 상태예요. 제 부상 상태가 만만치가 않아요. 듣기 싫은데 의사 선생님은 좋은 표현 안 해주세요. 분쇄가 됐습니다. 가루가 됐습니다. 뼈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 표현들을 하셔요. 지금 인대나 이런 수술은 엄두도 못 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술에 진단이 10주가 나왔고요. 또 막 이렇게 핀 다 고정을 해놨는데 뼈가 너무 그 모래성 같은 상태라 또 흘러내린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요 뼈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다시 찢어서 또 뭔가를 막 고리를 만들어서 받쳐놓고 하는 수술을 대대적으로 골절 수술을 4-5시간씩 2번을 했는데요.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냉장고 얼어갖고 못 넣는다. 2번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뼈가 생겨나고 단단하게 서로 붙어서 굳기만을 바라야 돼요. 그게 붙어야 다른 수술이나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답니다. 뼈가 안 생기고 안 붙으면 어떻게 되나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다음 진행이 또 있겠죠. 어쨌든 문제는 이 묻지마 폭행이나 무차별 폭행, 본인의 화를 못 제어하고 많은 사람한테 특수상해라는 거를 거의 살인미수에 가까운 중범죄를 졌는데도
사실 요즘에는 법이라는 게 좀 약하대요. 그렇게 뭐 징역을 오래 산다든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 정도래요. 특수상해라면. 근데 뭐 가석방도 되기도 하고 또 변호사 사서 잘하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많이 형도 떨어지지 않나 봐요. 그리고 또 이 가해자가 또 돈이라도 있다면 어떤 보상을 해줄 텐데 우리 같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재수가 없는 경우죠. 많이 재수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쪽 그 마음사용 460 어저께까지 460이요? 마음사용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시당했다, 자존심이 건들려졌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폭력을 유발시켰다, 이게 그분의 주장이시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공부했던 자존심 단계, 분노 단계, 상당히 하이 레벨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상대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상대에게 피해를 끼쳐버리는 이런 자존심이나 분노 조절 못하는 이런 단계,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없고 남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지나가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지만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 분들을 대하고 상대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있냐면은요, 제 팔을 보면서 그냥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제 팔에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3주째 가까이 입원을 하니까 조금 이제 다리는 살아 있어서 심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병원이 아니라 살짝 뒷문으로 이렇게 산책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동네를 거닐다가 조금은 성당이 있어서 들어갔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절에는 열심히 가봤는데 성당은 또 처음 가봤네요. 이 급하면 찾는 게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나 봐요. 성당에 가서 앉아서 우연찮게 시간이 맞아서 미사를 보는데 그 미사 보는 도중에 하는 그 성가 노래라든가 말씀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이렇게 신금을 울렸고 은혜 받았던 말씀은 신도들하고 신부님이 이렇게 가슴을 콩콩콩 치면서 제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 탓이구나,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잘못해서 이랬다 얘기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는 자존심을 상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제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는 그 말을 그 신부님한테 듣고 반성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할 것도 없구나, 미워할 것도 없구나, 원망할 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쪽이 굉장히 무겁게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큰 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징역 10년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법대로 잘 처벌받고 벌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지금은 저 치료에만 좀 전념을 하고 싶어요. 치료를 하려면 일단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많아야 되겠죠. 감사가 또 많아야 되겠죠. 감사한 것만 하루에 한 100개씩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뼈가 이렇게 두 줄기인데 한 줄기만 망가지고 한 줄기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신경들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른팔이 있어서 마우스도 잡고 글도 쓰고 핸드폰도 하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게 응원해 주시고요. 또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내용은 뼈가 생겨나라, 단단하게 붙어라. 그거가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말고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제가 10주, 또 한 분이 7주, 3주, 4주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4명이서 한 사람을 못 막았냐고. 한 사람씩 산책 2명 먼저, 나중에 들어왔던 2명 이미 다 팔들 부러져서 말릴 수도 없었고, 제가 제일 나중에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갔다가 정말 마지막에 거의 피가 뒤에도 다 찢어져서 혈관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출혈량이 내 생각에 1리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응급실로 옮겨져서 호흡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한 6방 정도 딱딱딱 찍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이 응급실 같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꺼내라 그러는데 당사자가 직접 가서 보여주고 꺼내라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병원 신경외과 의사님이 그냥 찢어지고 꼬맸으니까 2주래요. 나는 처음에 부상이 너무 이 머리 쪽이 뒤쪽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미세골절은 금방 또 다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수술이 요하지 않아서 주수가 많이 안 나온대요. 그렇게 머리 부상, 팔 부상, 역전의 용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겠구나. 단순한 사고로 이런 정도로 고통인데, 전쟁이 나서 다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진짜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넷플릭스로 60일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미드 봤다가 이번에 한국 걸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북한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뻔 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거나 큰 사고가 나면.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라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러 들어갔던 그 농장 펜션이, 우리가 그 방이 4개월 전에 두 부부가 목을 매서 자살해 죽은 곳이래요. 죽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나쁜 에너지가 있는 곳은 확실히 있나 봐요. 사망사고도 나는 곳에서만 난다 그러잖아요. 교통사고도 나는 곳에서 많이 나고, 사람이 자꾸 죽는 장소에서 죽을 일이 생기나 봐요. 우리 피해자들 4명은 살아온 것만도 너무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더 맞고 기절하고 죽었을 수도 있었지만, 이 손목이 분쇄가 돼버려서 뼈가 사라질 정도로 맞았지만, 그 사이에 한 언니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언니 잡으러 간 사이에 제가 살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질질 끌었다가 화장실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문 잠가놓고 112에 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좀 어두운 기운이 있는 장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에너지를 확실히 부르는 것 같아요. 전혀 사고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곳에서 이런 무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을 일반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술 한 모금 먹을 줄도 모르고 밤에 외박할 줄도 모르는 그런 평범한 주부들이 당했다는 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죠.
근데 의외로 경찰관들이 하는 얘기가 종종 이런 일이 있다네요. 그래서 유튜브 계속 못 찍고 영상을 못 올리게 된 이유 설명드렸고요. 병원 생활을 좀 더 즐겁고 신나게 하고자 계속 입원을 좀 당분간 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찍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매일 올릴 거고요. 매일 못 올려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는 올릴 거고요.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